안녕하세요. 사고TV 구독자 여러분. 조일영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요. 이별 후 재회 성공을 하기 위한 방법들과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. 예, 이 영상이 재회 성공을 바라는 분들에게 1%의 희망이 되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재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. 일단은 첫 번째, 음,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돼요. 일단 돌발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이성보다 감정이 앞설 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이겠죠. 대표적인 예는 뭐 술을 먹고 카톡을 보내거나, 아니면 술을 먹고 말없이 회사나 집 앞으로 찾아가거나, 아니면은 상대방의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연애를 했을 때 많이 친했기 때문에 뭐 정말로 나를 뭐 진심으로 정말 가족같이 생각해 줬던 이성 친구의 뭐 가족들이나, 아니면은 정말 자주 봤던 전 애인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라든지, 사실 이런 행동들이 상대방한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고, 어떻게 보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한테도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돌발적인 또 행동이 뭐가 있냐면, 카톡 푸사에 혹은 SNS에 내가 상대방이랑 관련된 추억 사진을 올린다든지,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여지를 주는 행동이거든요. 반대로 내가 이성 친구가 생긴 것 같은 사진 올린다든지, 이거는 복불복이긴 한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. 이런 거 올려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역효과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뭐 예를 들면은 잘 사는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건 아니고, 예를 들면은 뭐 커피잔 두 잔이라든지, 아니면은 정말로 이성 친구의 어떤 남사친이나 여사친이나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올린다든지, 이런 돌발적인 행동만 하지 않아도 재회 성공 확률을 정말 단 1%라도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해서 접근하시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, 재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마컨이 정말 중요해요. 마컨, 즉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죠. 헤어지고 나면은 사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,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,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된다, 놓치면 안 된다,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더 멀어질 수도 있고, 내가 상대방한테 더 불편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원칙을 정하는 게 좋아요. 예를 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.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선 연락이 한 번이라도 와준다면은 정말 감사한 거고, 그게 아니더라도 나를 돌아보게 해준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, 이런 뭐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. 또한 상대방이 연락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, 연락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될지,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공부하면서 미리 준비를 해두자. 그리고 나의 연애 패턴 상에서 어떤 게 문제였는지 파악을 하고,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생각을 바꿔서 다시 재회를 하면 어떻게 그 부분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자.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접근하고 다가가려는 마음의 의지를 가지는 게 아마 재회 성공에도 도움이 되고, 재회를 실패를 하더라도 어, 덜 후회를 하게 되고, 재회가 성공했을 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장점들이 많을 겁니다. 자, 그럼 재회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, 떻게 하면 좋냐면, 일단은 제일 확률이 높을 수 있는 부분은 골든타임 존, 골든타임 존에 내가 이성적인 잘 대처를 하는 거예요. 자, 재회가 되는 시기는 크게 세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골든타임 존이라고 해서 이별 후 24시간 안의 시간. 두 번째는 단기적 존이라고 해서 2주 안쪽의 시간. 세 번째는 장기 존이라고 해서 2주가 지나간 시간을 얘기하는데, 골든타임 존은 사실 24시간 안의 시간이에요. 즉 이때가 가장 재회 확률이 높습니다. 골든타임 존부터 단기적 존, 그리고 장기적 존까지 이 일정 순서대로 재회 확률이 정해져 있죠. 왜냐?
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 생활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.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져서 처음에는 헤어짐을 통보를 하든 헤어짐을 통보를 받든 마음이 공허한 건 어쩔 수 없죠.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공허한 생활이 적응하게 되고,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또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내가 의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전 애인은 당연히 잊혀지겠죠. 그래서 24시간 안에 이때 꼭 잡으라는 건 아니지만 이때 대처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. 상대방이 헤어짐을 통보했어요. 특히 B형이나 AB형들은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. 특히 욱하는 기질이 많기 때문에,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연애를 하다가 사소한 부분에서 감정이 상할 때 이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되죠. 그랬을 때 내가 같이 감정적으로 욱해서 오버하지 말고, 감정적으로 욱해가지고 그 감정을 과잉시키지 말고요. 예. 상대방한테 왜 재회를 원하지 않는지를 이성적으로 잘 물어보고 동의를 한 후에 달래놓고, 그리고 나서 이틀이나 3일 정도 후에 접근하는 것이 아마 골든타임존에 가장 중요한데요.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골든타임존에 안 매달린 분들이 없을 거예요. 일단 골든타임존에 매달렸다면 매듭 문자를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. 내가 헤어지던 날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다. 다시는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. 나도 나의 마음을 좀 추스려 보겠다. 감기 조심해서 지내라. 코로나 조심해서 잘 지내라.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놓고 다시 선연락을 기다리는 게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이렇게 기본적인 가이드를 형성해서 그 후에 변수의 상황에서 실시간 대응을 잘 해야 재회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사고부TV 조희룡이었고요.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추가, 댓글 알림 부탁드리고 다음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사고부 행님들 안녕, 가보겠습니다.